6번 보면요. 일단 문제 적기 이건 그림은 없으니까 문제만 적어 놓은 거예요. 일단 A, B, C가 양수고 세 양수고 그리고 이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지. fx는 x-a의 제곱 플러스 b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2분의 1 x-c의 제곱에서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형태 f랑 g가 두 개가 있대요. 근데요 일단 a, b, c가 전부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무슨 조건이 있는 거냐면 fx는 아래로 볼록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gx는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된다 정도는 생각을 해놓고 밑에 문제 조건으로 갈 거예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가 gx랑 같다는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데요. 그러면 fx가 gx랑 같다라고 둔 거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같다라고 두는 거니까. 그래서 요 교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두 식은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 fx랑 gx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해되니? 자, 이 차함수가 하나는 아래로 볼록하고 하나는 위로 볼록해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게 있으면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두 점에서 만나요. 왜냐면은 만약에 fx가 이렇게 됐는데 gx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얘네는 안 만나고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고요. 하나는 아래로 볼록하고 하나는 위로 볼록하고 그 상태가 fx랑 gx의 조건이다를 파악을 해놓고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hx라는 게 새로 정의가 되는데 요 두 식은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지금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인데 요 두 교점 알파와 베타 사이 값에서는 fx를 띄고요. 알파와 베타 바깥쪽에서는 gx를 띈대. 자, 정신 잘 차려야 돼요. fx는 아래로 볼록한 애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얘가 fx야. 얘가 gx예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요 x값이 알파랑 베타 사이 값에서는 fx를 띈대요. 그러면 여기 아래 거를 띄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알파랑 베타 바깥 값에서는 gx를 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띈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요. 요렇게. 그림 hx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니? 만약에요. 똑같이 잘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fx가 있고 이렇게 gx가 있다고 하면 똑같이 여기가 알파일 거고 여기가 베타일 거예요. 근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자 얘가 아래로 볼록한 애가 fx고 위로 볼록한 애가 gx인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일 때는 fx를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요 친구를 따라가고 알파랑 베타 바깥에서는 gx를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한 gx를 따라가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다. hx가 이제 이해돼요? hx 감 잡았어요, 도경이? 도원이도 됐어? 은성이 돼요? 하윤이? hx가 이런 애인데요. 얘는 이제 느낌만 잡은 거고. 그럼 이제 조건을 보자고. h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k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이 2와 3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해준 애가 hx인데 요 hx라는 애가 어떤 직선이 이렇게 딱 그려지면 요게 y는 k라는 직선이 될 텐데요. 요 y는 k랑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실수의 k 값이 2와 3 두 개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만약에 요 빨간색이 hx라고 치면요. 요 파란색인 y는 k랑 몇 점에서 만나니? 점을 하나에서 만나고요. 두 개에서 만나고 세 개에서 만나고 네 개에서 만나요. 그렇지? 그럼 얘는 네 점에서 만나니까 안 돼요. 그러면 요 hx가 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 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냐면요. 여기 아래 여기를 지나갈 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y는 k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왼쪽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 하나 해서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요게 뭐라고 했냐면 2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어떤 점이요? 요 hx랑 파란색인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나는 값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세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만 만나요.
여기가 세 점이긴 한데 올라가면 네 점에서 만나고 올라가도 네 점에서 만나다가 여기 끝에 여기 가면 두 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나서는 안 만나지. 그러니까 얘는 요 형태라고 하면요. 직선 y는 k 그러니까 파란색 직선과 빨강색 hx가 만날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직선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해됐어. 그럼 요거를 조금 예쁘게 그려봅시다. 요거를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고 봐요. 요게 fx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게 gx고 그러면은 여기 교점 여기가 알파고 여기 교점 여기가 베타예요. 그래서 알파 바깥에서는 요걸 따라가고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요걸 따라가고요. 베타 바깥에서는 또 요걸 따라가요. 요렇게 빨간색이 hx가 되는데요. 얘도 파란색 직선을 그렸을 때 그 파란색 직선과 hx 빨간색 hx가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되게 하는 k값이 2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로 지나가면 교점은 2개예요. 요 위로 가면 하나일 거고. 그러니까 의미 없고요. 내려오다가 보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3개를 갖게 돼요. 그치? 맞니? 그럼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도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 접하는 점 하나, 여기 왼쪽 하나, 여기 오른쪽 하나. 자, 그럼 얘도 지금 세 점에서 만나고요. 이 아래도 지금 세 점에서 만나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형태는 안 됐지만 요 형태는 된다. 뭐가요?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요 형태로 fx랑 gx가 만나야지만 요 박스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프 개형 잡는 거 이해하는 게 시작이에요. 이 그래프 개형 잡아놓고 그 다음 문제 조건들 가지고 가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 요거 이해했으니까 지우고 여기서부터 다시 지금 근데 선생님 아까 그린 게요. fx가 요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만나는 경우를 그렸는데요. 다른 경우도 있어요. 왜요? fx는 그대로 있을 때 gx가 여기 왼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f고 이게 f고요. 이게 g고요. 이게 g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교점 여기가 알파 베타인 건 똑같고 알파 베타인 건 똑같으니까 봐요. 알파 바깥일 때는 g 따라가다가 알파 안으로 들어와서는 f 따라가다가 다시 g 따라가는 알파 바깥일 때는 g 따라가다가 다시 f 들어와서는 알파 안에 들어와서는 f 따라가다가 다시 g 따라가는 이런 형태 둘 다 가능해요. 왜요? 봐요. 얘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선 그어주면 3점이고 얘도 이렇게 지나가는 선 그어주면 3점이에요. 맞지? 그림이 조금 요거는 얘도 똑같이 확인할 건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씨 그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 따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얘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세 점에서 만나는 점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 그리고 여기 아래로 지나갈 때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 된다는 건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봐요. 요 파란색 직선이 될 수 있는 K값이 2와 3이래. 그러면 당연히 3이 더 크니까 둘 중에 위에 있는 게 3이고 아래에 있는 게 2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둘 다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h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와 만나는 점에 서로 다른 세 점의 x좌표 합을 s라 할 거고요. y는 3과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의 합을 t라고 한대요. 그랬더니 t-s가 2분의 a래요. 근데 이 a는 어디에서 쓰인 a냐면 여기 fx의 축으로 갖고 있는 x-a 요 a랑 같은 a예요. 요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요거 두 개를 다 확인을 할 건데요. 봐요. 얘부터 봐요. 얘 보면 fx의 축이 얼마예요?
fx의 축이 x는 a. 그래서 요 축이요. 요 축이 x는 a예요. x는 a. 여기 x 값만 씁시다. a.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만나는 교점에서 작은 값이 알파였고 큰 값이 베타였어요. 그치? 이거 하나하나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gx는 축이 어디였어요? 축이 여긴데 요게 c요. x는 c. 그치?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조건 쓸 거예요. 요 아래에 있는 조건. 자 y는 2.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녀석이랑 만나는 세 점의 x좌표의 합을 s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를 s1, 여기를 s2, 그리고 여기를 s3라 하자. 그러면 s가 s1 플러스 s2 플러스 s3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3과 만나는 점의 합을 t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만나는 점, 세 점을 t1, 그리고 t2, 그리고 t3 이렇게 두자고요. 그러면 t는 t1 더하기 t2 더하기 t3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치? 맞니? 그랬는데 여기에서 t에서 s를 뺐더니 2분의 a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 그래프 개형 파악이었고 이제부터 2차 함수의 성질이 사용이 되는데요. 2차 함수의 성질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기 C가요 GX의 축이에요. 축. 그치? X는 C가 GX의 축이야. 그쵸? A가 FX의 축이에요. 맞아요. 자 하나씩 봐요. S부터 봐요. S부터 보면 여기 S1이고 지금 보면 S1이랑 S3는 전부 다 GX의 점이에요. 여기 GX랑 만나는 점이지. 얘는 S3는 GX랑 만나는 점이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두 개 더해서 절반 나눴을 때 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S1 더하기 S3를 해준 게 C가 나와야 돼요. 요게 2차 함수에서 축을 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한 거. 그치? 2분의 P 플러스 Q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축. 그래서 2분의 S1이랑 S3 더하면 C랑 같고요. 자 여기 위에 T1하고 T3도 봐요. T1도 F의 점이기도 하지만 G의 점이고요. T3도 G 위의 점이야. 그러면 똑같이 T1이랑 T3도요. T1이랑 T3도 두 개 더해서 절반으로 나눠주면 C가 돼야 돼요. 그게 축이잖아. 봐요. T1하고 T3 둘 다 GX 위의 점이고 S1하고 S3 둘 다 GX 위의 점인데 둘이 지금 두 개가 Y 값이 같고 함수 값이 같아요. 그러면은 축의 대칭이라는 소리고 여기 C에서 S1까지의 거리와 S3에서 C까지의 거리가 같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 빼기 S가요. T 빼기 S가 지금 뭐냐면 T1에서 T2, T3 다 더한 다음에 S1, S2, S3 다 더한 거를 빼는 형태일 텐데요. 이 형태일 텐데 지금 위에서 S1이랑 S3도 이시고 T1이랑 T3도 이시라는 거를 파악을 했어요. 맞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조금 이따가 확인하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S1 더하기 S3도 이시고 T1 더하기 T3도 이시니까 여기에 있는 T1하고 T3 그리고 S1하고 S3는 사라져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T-S는 T2에서 S2를 뺀 것과 같아지고요. 민지야. 맞니? 이게 근데 뭐가 됐냐면 2분의 A가 됐어. 여기 A분의 A 되잖아요. 문제 조건에서 2분의 A.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T2에서 S2를 뺀 게 2분의 A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S2가 얼마예요? A예요. 여기는 축이 Y는 2와 만나는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S2의 X값은 A예요. 그래서 여기가 A니까 T2는 얼마예요? 2분의 3A예요. T2가 2분의 3A다. T2가요.
2분의 3a를 x좌표로 가져요. 맞아요? 도형이 되니? 도형이 돼요? 놓쳤어요? 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가 2분의 3a다. 자, 그러면 하나 더. t2가 2분의 3a예요. 여기 s2가 축이라고 했어요. 축인데 축에서 2분의 a만큼 떨어진 게 t2잖아. 그럼 t1은 같은 직선에 있죠? 같은 직선에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2분의 a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t1은 2분의 a,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 맞니?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요게 y는 3의 직선이니까 당연히 y는 3 직선 위에 있으면 y좌표는 다 3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맞아요? 맞니? 그리고 요 fx는 y는 2랑 접하잖아요. y는 2랑 접해요. 그러니까 요 s2의 좌표를 생각해보면 x 값은 a고요. a, 2가 돼야 돼요. 그렇지? 근데 a, 2가 뭐예요? fx 위에 점이잖아. 그리고 사실은 fx의 꼭지점이에요. a, 2가. 그러면 여기 플러스 b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 b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래야 a, 2가 되잖아요. 꼭지점으로. 이 꼭지점이 a, 2라고 했으니까. 맞니? 그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또 값을 구할 건데 지금 결국에 구하라는 거는 h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도 구해야 되고 베타도 구해야 돼요. 그래야 h에다가 넣든가 말든가 하죠. 그렇지? 그래서 계속 할 건데 우선 지금 알고 있는 점의 좌표들을 여기다 넣어서 값을 구할 거야. 여기 보면 t1은 fx 위에 점인데 요게 f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분의 a, 3을 대입시키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해보면 3은 2분의 a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2를 더해준 것과 같아야 돼요. 이거는 계산해주면 4분의 a 제곱이고요. a 제곱은 4인데 a, b, c 전부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fx의 형태가 x-2의 제곱 플러스 2로 정확히 나왔어요. fx의 형태가.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gx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2분의 a, 3도 a가 2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1,3인 걸로 바뀌었지. 여기도 2분의 3a, 3이었는데 2분의 3, 3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지, 3,3이죠. 맞니? 그 다음에 이제 gx의 c값을 구해야 되니까 뭐예요? 요 c값을 구해야 되는데 gx의 위에 점, gx 위에 점을 하나를 활용하면 돼요. 여기 t1이 1,3이잖아요. t1이 1,3인데 gx 위에 점이기도 하단 말이지. 그래서 요 1,3을 여기다 넣어주면 또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위에 점이니까. 넣어주면 3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1-c의 제곱 플러스 11이 되고요.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분의 1-c의 제곱이라 계산해주면 1-c의 제곱은 16이고 1-c는 플러스 마이너스 4여서요. c 값은 양수값 중에서 가질 수 있는 값은 5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gx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5의 제곱 플러스 11이 된다. 됐어요? A랑 B랑 C랑 구하는 거 이해됐어요? 이차함수 성질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하고 나면 다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A, B, C는 다 나오니까 봐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교점 구해야 돼요. 알파, 베타 우리 아직 몰라요. 알파, 베타를 구해야 H에다 넣어요. 그렇지? 그럼 이제 알파, 베타 구하면 돼요. 알파, 베타 줘도 되니? 필기를 알파, 베타 요게 fx고 요게 gx니까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같다. x-2의 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 x-5의 제곱 플러스 11이랑 같아야 되고요. 불편하니까 2를 다 곱해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0x 마이너스 25 플러스 11
20이다. 와, 씨, 큰일 났다. 이렇게요. 2 곱해서 전개한 거예요. 양변에 2 곱해서. 그럼 이제 한쪽으로 넘겨주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두 개 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3인 0이에요? 이상하다 또. 여기도 4 안 했다. 와씨. 4. 여기도 2 곱했어야죠. 아니, 여기는 2인데 2 곱하니까 2x-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여기 12. 그럼 여기는 15는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양변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이고 x는 1 또는 5네. 맞아. 자, 그러면은 교점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1 또는 5. 그러니까 알파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요. 알파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5예요. 그럼 지금 구하라는 건 h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값 넣어주면 h6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6이라는 값은 베타 5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h6은 뭐랑 같냐면 g6이랑 같아요. g6. 여기에다가 6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1 돼서요. 2분의 21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